안녕하십니까, 천하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네랄의 개론적인 성질, 또 이제 삼투압 조절의 기능은 뭐고, 조효성의 기능은 뭐고, 신호물질이 뭐고, 이런 개요적인 성질하고, 뭐 사실 미네랄로 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인 탄소, 산소, 수소, 질소, 황, 이거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미네랄이라고 하는 뭐 나트륨, 칼륨, 뭐 염소, 그다음에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아무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 그 미네랄 중에 짱이 뭐냐? 요걸 하나 뽑아보면 그나마 머릿속에 하나라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짱은 인입니다. 인. 사람들이 뭐 칼슘을 대부분 강조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아도 인하면 나쁜 첨가물 이렇게 말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틀렸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하려고 한 방식은 뭐냐 그러면 일가 이온인 나트륨, 칼륨, 염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가 이온인 칼슘, 마그네슘이 어떤 게 중요한가?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건 조효소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그룹을 크게 나누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생명의 시작은 유전자잖아요. 유전자, DNA가 설계도니까 설계도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 중에서 구체적으로 효소가 만들어지면 얘가 단백질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분해 대사도 하고 핵산도 만들고 다 이걸 합니다. 그럼 생명 설계도에서 아까 미네랄 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뼈대, 얘 뼈대가 인으로 돼 있으니까 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하나 갖고는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인정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DNA, RNA가 뼈대가 인으로 되어 있다. 이건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겉에 친수성인이 뼈대로 있어가지고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가져져 있습니다. 잘 보호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봐라. 미네랄 권장량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칼륨 아니냐, 칼륨. 항상 양이 중요하다 그럼 놓고 이 중에서 인 요구량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무슨 요걸 놓고 1등이라 그래. 칼륨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 말 안 하죠. 그냥 서로 막 다 중요하다고 말하지 순서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순서를 떠올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똑같이 3,500을 권장했었어요. 그러다가 나트륨 저감아 나쁘다 그냥 칼륨 놔두고 요걸 갖다가 3,000, 2,500, 2,000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양 권장량도 뭐 정치 같아. 인기가 없으면 줄여. 미국에서는 이걸 늘렸어. 왜? 그렇게 먹으라도 안 먹거든. 줄여라도 안 줄여. 실제 필요한 게 아니라 줄였으면 하고 있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그냥 막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염소는 잘 말하지도 않는데 염소 필요한 거고요. 칼륨하고 인하고 치면은 똑같다고 했는데 지금은 칼슘이 부족하다가 칼슘량을 늘리고 있어요. 갈수록 권장량을.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보면 5등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한 것은 미네랄 중에 제일 맛있는, 유일하게 맛있는 건 나트륨뿐이고 별도로 먹어야 될 것은 나트륨뿐입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 귀신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식물을 먹으면 초식동물을 먹거나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식물에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 나트륨하고 염소예요. 식물은 칼륨을 많이 흡수해요. 땅에서 어찌됐거나 있으면 가장 많이 흡수하고 묘하게 나트륨과 염소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식동물은 항상 굶주린 게 뭐예요? 굶주린 미네랄이에요. 풀 먹으면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되는 게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나트륨을 탐하고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도 나트륨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풀을 먹든 동물을 먹든 나머지 미네랄은 음식으로 해결되는데 별처럼 해야 될 건 나트륨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트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나는 칼륨도 아니고 나트륨도 아니고 갑자기 칼슘도 아니고 인이다. 그나마 얘는 아니고 인 꼽았으니까 그나마 납득하겠지만 왜 이거냐. 이걸 설명드리는 게 이번에 목적이죠. 그래서
야, 그러면 먹는 것 말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칼슘입니다. 인하고. 그죠? 거의 우리 몸에 1kg 정도 들어있어요. 1kg. 요 그램 단위니까. 0.8kg. 그 다음에 칼륨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황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금에 있는 NaCl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들어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사실은 1000mg 단위니까 1000분의 1이고요. 요거 합해봐야 4g밖에 안 돼요. 나머지 것은 나중에, 자, 철화와 아연은 따로 설명드릴 거. 조효소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할 때, 유난히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은, 황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빼고 나면, 결국 제일 많은 건 칼슘, 인, 그 다음에 K. 이게 아니고, 왜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데 제가 두 개 같이 보면서 어쩌면 마그네슘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 칼륨, 나트륨, 염소 있는데 뭐 이게 더 중요할지 이게 중요할지 관점이 다 달라. 그걸 다 합한 것보다 이 두 번째로 말하는 얘가 제일 중요해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최소한의 생명은 세균이라고 봐야죠. 세균 같은 경우는 물을 빼고 나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당연히 탄소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 수소, 이건 분자의 개수가 아니라 양입니다. 무게로 따져서 그런 거고, 질소 많습니다. 그 다음 많은 게 사실 미네랄 중에서는 인입니다. 인. 실제 요구량도 많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뼈 때문에 칼슘과 인이 따로 많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세균에는 뼈가 없잖아요. 칼슘 뼈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살아가는 생명체 형태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이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칼륨이 필요하고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만 볼 거야 아니라 생명의 기본 형태로 봤을 때 중요하다. 그 또 하나 관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전체로 볼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거냐 밖에 있는 거냐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세포 바깥에 나트륨은 많지 세포 안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대부분은 세포 밖에 있고, 세포 안에, 혈액 이쪽에 세포 바깥에 있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바깥보다 안쪽에 있고, 칼슘은 세포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 관점은, 세포 안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생명활동이 필요하거나 있으면 편안하고 문제가 안 되는 걸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자, 칼슘 아니고요. 칼륨이거나 마그네슘이거나 인, 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 겹치죠. 아까 DNA를 만든 것도 인이 있어야 되고, 세포 안에 많은 것은 칼륨, 마그네슘, 인. 세균만 필요한 것은 인, 그다음에 칼륨.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세포 밖에 있는, 혈관에 있는 양을 따질 게 아니라, 전체를 따질 게 아니라 따져야 될 게 세포 안쪽에 있는 관점을 보면 정말 칼륨, 마그네슘, 인. 인은 인산염 형태, O3가 형태되어 있으면 훨씬 더 양이 많겠죠. 그래서 세포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중에서, 일가이온 중에서 뭐가 중요해?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해?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칼슘보다는 인, 칼슘보다는 마그네슘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거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면 제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게 저의 희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